난이도부터 얘기를 좀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면 무난했다. 그러니까 쌤이 최근에 수업했던 주제들 다 나왔죠. 합성함수 극대극소 28번 합성함수 극대극소였고 29번 삼각함수 극한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이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연속 불연속 문제였는데 이 무난했다는 게요 결국은 뭐냐면 주제 자체가 그냥 뭐 되게 처음 낯선 주제가 나오거나 한 게 아니라 주제 자체가 약간 뭐 고인물의 느낌이 나는 맨날 내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그냥 그랬어요. 풀다 보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일단은 뭐 23번부터 27번까지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연습 만약에 틀리셨으면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극한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 극한 수열의 극한 27번도 이제 극한 문제였는데 그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이 0이 되는 그거 그 다음에 26번이 이제 등비급수 도형이었고 앞에 이제 24, 25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극한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28번부터 잠깐 일단 보면 28번 문제가 우리 최근에 열심히 연습했던 합성함수 극대극소죠. 합성함수 극대극소 주제 이거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합성함수에서 극대극소 찾는 것까지 지난주에도 수업했었는데 잘 적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29번은 삼각함수 극한도형 뭐 매번 나오는 주제 요게 나왔고 30번이 이제 변곡 접선과 관련된 접선의 개수 문제 그래서 접선의 개수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불연속까지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28, 29, 30을 풀었을 때 내가 봤을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29번이에요. 난이도적으로 보면 29번이 은근히 까다롭거든. 그 삼각함수 극한도형 치고 그래서 29번에서 좀 많이 당황했을 거고 30번을 아예 쳐다도 안 봤으면 조금 손해봤을 수도 있어요. 30번이 의외로 무난해. 그래서 어제 내가 공통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번호의 의미가 없다. 이젠 더 이상 번호의 의미가 없고 28, 29, 30은 그냥 고루고루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고 이제 뭐 28번이나 30번 자리가 이제 적분 문제로 바뀌겠죠. 실제 수능에서는 적분 문제로 바뀔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적분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할 거니까 미적분 파트는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정리할 거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그냥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와 또 다시 풀고 나서 정리를 할 때 좀 달라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좀 여러 번 풀어보시고 출제 의도나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어. 교육청 모의고사랑 좀 달라. 그래서 2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일단 주제적으로 봤을 때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예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론 정리까지 다시 한번 싹 할 거니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최고 창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함수가 나왔어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함수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gx라는 함수는 얘는 ln 절대값 fx라는 합성함수 형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기 이제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0이 아니라면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가 0이라면 1이라는 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fx가 0이 되면 뭐 진수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지? 식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gx에 대해서 gx의 무슨 값? 극소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극소값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가조건부터 좀 해석을 해볼게. 갑니다. 이제 조건 해석이 되면 그냥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조건 해석이 좀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서 조건 해석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볼게. 자, 가조건 보시면은요. 자, 가조건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라는 함수가 x가 1이 아닌 지점에서 보다 연속이에요 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말을 쌤은 이렇게 좀 보자는 거야. 잘 봐. 이거를 보면 얘는
x가 1에서만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걸 해야 돼. 그래서 x가 1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 불연속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 문제면은 미분 가능이 안 되는, 즉 미분이 불가한 의심점을 찾는 것처럼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x가 1이라는 지점에서만 불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과연 그 지점은 어디쯤에 형성이 될까? 요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 x가 1에서만 불연속이야. 그지? 근데 지금 문제식의 구조가 gx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가 x값의 범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함수값의 범위로 주어졌거든? 함수값의 범위로? 그지? 그러면 x라는 것이 어떤 값이 만약에 0이 안 된다면 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이거 자체는 그냥 계속 연속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겉함수 형태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좀 따져볼 거냐면 자, 요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요. 첫 번째.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fx가 0이 되는 지점. fx가 0이 되는 지점 x를 우리가 편하게 알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되니? 그럼 fx가 0이 되는 지점 알파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라는 뜻은 결국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거나 아니면 극한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함수가 쪼개져 있으니까 얘 연속함수고요. 얘도 연속함수야. 그럼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지점은 어디야? 이 둘의 경계치. 즉 fx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지점 x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가볼게. 만약에 이 알파라는 걸 대입을 해가지고 f 알파가 0이야. 그럼 얘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지. 그지? 함수값은. 근데 잘 봐. f 알파가 0이에요. 그럼 요 값은요.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죠? 그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로그 함수에서는 뭐가 돼요? 발산의 형태가 되죠. 그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극한값은 발산의 형태가 되고 함수값은 1의 형태가 되니까 이거 두 개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결국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가족권에 대한 해석은 이거예요.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3차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뭐만 존재한다? 1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만 존재해요 라는 말을 가족권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셨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가볼게요. 자, 나 조건 갑니다. 나에서는 어떤 얘기하냐? 여기서가 이제 합성함수 극대극소인데 자,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친구는 x가 2일 때 극대를 갖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gx가요. 절대값 gx가 x가 2에서 극소를 가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봐. gx라는 함수는 2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은 2에서 극소가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x축을 내가 하나 그려놓고요. 만약에 gx라는 애가 2라는 지점에서 극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내가 2라고 잡아보면 이게 gx야. 그럼 절대값을 씌워도 요 극대라는 지점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극대예요. 그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원래 극대였던 게 극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극대였던 게 극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x축보다 밑에 부분에서 극대를 가져야 얘를 획가닥 뒤집어 엎었을 때 어떤 식이 돼? 요렇게 되면서 극소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나 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뭐였냐면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g2라는 값은요. 함수값이죠. 이 값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같은 경우는 되나 볼게요. 요렇게 접해. 요렇게 접해도 요거 뒤집어 엎으면 뭐가 돼? 극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같다까지가 되는 거죠. G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준 거야.
알겠니? 요 문장만 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합성함수 극대극소를 판단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합성함수 극대극소 배웠을 때 두 가지 배웠어. 가능한 지점. 첫 번째는 뭐였어?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 그지?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 두 번째,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 극점이죠. 왜 이렇게 말이 꼬여?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인 x를 세모라고 했을 때 속함수가 모인 세모가 되는 x 요 지점에서 합성함수는 극대값 극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죠? 배운 그대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잘 봐. 겉함수가 뭐야? 겉함수가 hx라고 잡으면 겉함수는요, 얘는 어차피 그냥 함수니까, 함수 값이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놓고 보자는 건데, 전체 겉함수가 lnx의 형태고요, 전체 여기 속함수에 들어가는 게 절대값 fx의 형태죠. 그러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겉함수 hx가 뭐가 되냐면 lnx의 형태가 돼요. 근데 lnx라는 그래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증가하죠. 그냥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봐.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 안 생겨.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번째 경우에서는 극값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속함수가 그럼 극값을 갖는 지점이겠네. 아, 그러면 결국은 절대값 fx가 극값을 갖는 지점, 극점을 가질 때 합성함수는 극대극소를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잘 봐. 속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냐면 겉의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극대가 극소가 될 수 있고 극소가 극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지. 즉 겉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겉함수 자체가 뭐 하냐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속함수가 극대를 가지면 극대가 되는 거고 극소를 가지면 극소가 되는 그대로 가는 구조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거야. 나 조건에서. 그럼 결론은 이제 뭐가 나와? gx가 x는 2에서 극대를 가진다고 했잖아. 그럼 gx가 x는 2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합성함수가 2에서 극대를 가져. 그럼 그 지점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절대값 fx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 조건의 해석은 뭐가 되냐면 절대값 fx가 x는 뭐에서? 2에서 뭘 가져요? 극대를 가집니다. 까지 해가지고 총 조건을 3개를 뽑아낸 거야. 아, 2개를. 하나, 둘 이렇게. 이게 나 조건 해석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 문제는 조건 해석의 문제예요. 조건 해석하면 다 끝나요. 다조건까지 다 하면 함수가 하나로 딱 결정이 돼버려서 답이 나와. 요런 구조야. 됐지? 자, 마지막 다조건. 자, 다조건 해석하겠습니다. gx가 0이에요. gx가 0이라는 지점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대요? 3개가 된대요. 3개가 된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gx라는 친구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 gx가 0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0이 안 돼. 밑에 거는. 밑에 건 절대 0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야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돼요? 진수가 1이 되는 구조가 되니까 g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절대값 fx라는 애가 1이 되는 지점이 몇 개다? 3개가 생기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나는 gx의 극소값을 찾아야 돼. 자, 구하는 것까지 마무리. gx의 극소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gx의 극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ln 절대값 f2
이게 되는 거지. 아닌데? 이건 극대구나. 미안. 절대 ln 하고요. 절대값 fx가 극소를 갖는 극소값이 되는 거죠. 이거 대입하면 답이라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은 속함수가 극소를 가지면 원래 함수도 그 합성함수도 극소를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종합할게요. 이제 자, 추론 첫 번째 3차 함수 추론. 잘 봐. x축 그리시고요. 1 하나 그릴게요.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이제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x축과 어디에서만 만나야 돼? 1에서만 만나야 돼. 그지? 그럼 x축과 1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교점은 몇 개만 생겨야 돼? 하나만 생겨야 돼요. 그죠? 그럼 교점은 하나만 생기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접하고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개? 3개가 나와야 돼. 됐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잘 봐.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괜찮죠? 그럼 몇 개 생겨? 일단 마이너스 1, 여기, 여기 3개 맞나요? 다 조건. 그 다음에 x축과는 몇 개에서 만나? 하나에서 만나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뭘 확인하면 돼? 요거. 그죠? 요거 확인 좀 해볼게. 그럼 잘 봐. 2에서 극대 가질 수 있나요? 절대값 x가 2에서 극대를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끝났네. 얘가 뭐인 거야? 2인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예요? f요.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f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절대값 씌우시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여기는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소값이 아니야. 그럼 결국 답이 되는 건 뭐야? 여기 찾아주면 돼. 여기. 됐어? 여기 찾아주면 되는 거지.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 값을 내가 찾으면 되니까 이 값을 그냥 알파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조건 해석만 되면은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자, 여기를 이제 해보고 식을 이렇게 세우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놔볼게. 됐어? 그럼 이제 식을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가 1이 될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1이랑 접하고 통과하죠.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fx-1은 최고차 한계수가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써주고요. 곱하기 x-2의 제곱 곱하기 x-베타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고 했어? 요 지점. 그럼 요 지점의 좌표는 뭔데? 1,0이요. 그래서 1,0을 대입하세요. 그럼 1,0 대입하면 뭐가 나와? 베타값 나오겠죠? 그지? 그럼 베타값 나오시면 되니까 베타값 계산하시면 얘 얼마 돼요? 3 돼요. 됐어요? 그럼 베타값 나왔으니까 우리 뭐 찾으면 돼? 요 값이 극소 아니야? 절대값 fx의 극소값. 그지? 그럼 요 값 찾으면 되니까 알파는 비율관계 쓰면 되겠네.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얘가 3이니까 2대 1이죠.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한 칸을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눠 갖는 거니까 요 지점이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8에 해당되는 지점이 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 3분의 8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럼 3분의 8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7분의 25가 나와요. 그래서 gx의 극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ln 27분의 25예요. 라고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 해석까지가 어려운 거야. 극대극소가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극대극소를 공부했으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에서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근데 이 경우만 되냐? 우리가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경우만 되나요? 아니겠죠. 이런 경우도 될 거 아니야. 봐봐.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접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생길까? 문제가 극대잖아요. 극대. 그죠? 그럼 극대를 갖는 지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G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극대를 갖는 지점이 어디가 돼? 여기가 돼요. 접어 올리니까. 요거를 접어 올리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요 지점이 돼요. 절대값 fx의 극대값이. 근데 절대값 fx의 극대값 어디서 가진다고 그랬어? 2에서 가진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가 2가 되잖아. 말이 안 되지. 틀렸죠.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29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볼게요. 갑니다. 문제 보시면은요. 29번 갑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있고요. 자, 호 AB에서 점 P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각 OAP를 2등분하는 선. 자, 밑줄 2등분하는 선.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각의 2등분선이죠. 되나요? 각의 2등분선. 그럼 각의 2등분선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잘 정리해놔. 도구. 첫 번째, 각의 2등분선은 말 그대로 각을 2등분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을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에요. 절반. 쌤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게. 절반 표현이 가능해. 즉 무슨 얘기냐면 삼각함수 극한도형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을 각의 2등분선으로 쪼개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의외로 니네가 이걸 간과를 해. 알겠니? 말 그대로 각의 2등분선은 각을 절반 나눈 거예요. 그럼 그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표현해도 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전혀. 알았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길이에 대한 거죠. 길이에 대한 거. 길이에 대한 건 뭐가 있어? 얘는 각의 2등분선의 성질. 뭐 요거는 도형 공부하셨으면 모르시면 안 돼요. 몰랐으면 다시 기억하시고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 뭐야? A 대 B는 뭐 대 뭐다. 이거. 그죠? 자, 근데 요게 안 나왔었거든. 세 번째가. 세 번째도 기본 개념인데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도 세 번째는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거리 같다예요. 선생님 거리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이거야. 잘 봐. 각이잖아. 각은 하나의 정점과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걸 각이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각을 2등분하잖아요. 아이고, 그림이 각을 2등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요 하얀색 선 위에 어느 점에서든지 간에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아요. 요거.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각의 2등분선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 각. 절반으로 쪼갤 수 있다. 두 번째, 각의 2등분선의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거리 같다는 것까지. 알겠어? 그래서 거리 같다는 얘기는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나옵니다. 라는 것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점에서 내가 점을 잡아서 수선을 내려도 요직선, 요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그러면 F 세타를 이제 구하러 갑시다. 그럼 삼각함수 극한도형 문제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변을 각과 삼각비로 삼각함수로 표현을 해줘야죠. 표현을 해줘야 돼. 그지? 그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F 세타가 요 삼각형입니다. 요거. 그럼 요거 무슨 삼각형이야? 나 이거 넓이 구할 건데 직각이네. 그러면 내가 AH 길이랑 HQ 길이만 알면 그 식 세우는 거 어려워 쉬워?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잘 봐. 여기가 세타야. 됐어? 여기가 세타.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길이를 표현할 건데 요거를 좀 넓게 보셨어야 돼. 잘 봐. 요렇게가 반지름이고요. 요렇게가 반지름이라서요. AOP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지? 그럼 쌤이 늘 얘기하는 거 이등변 삼각형 나왔습니다. 뭐부터 하시라고요? 밑변의 수선. 항상 이등변 삼각형 나왔어요. 밑변의 수선. 그럼 잘 봐. 중점이고요. 수선을 하나 딱 내려. 이렇게. 그래서 얘를 H' 이렇게 잡아볼게. 자, 그 다음에 각을 하나 좀 표현해 줄 건데 각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요각과 요각이 서로 어때? 똑같단 말이야. 이등분이니까. 그지? 그럼 내가 요각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얘는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절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그냥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됐니? 자, 그럼 잘 봐. 나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갈게. 이 삼각형 봐봐.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이 지금 얘가 빗변이야. 1. 그지? 그럼 나는 여기 길이, 지금 보라색으로 덧칠하는 여기 길이를 표현해 줄 건데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1분의 이렇게 가는 거죠. 1분의 요거. 그게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 아, 사인 세타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럼 뭐야? 여기도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AP가 2 사인 세타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볼게요. 내가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이거랑 그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여기 요 길이.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세타라고 했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2 사인 세타요. 2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 길이 이제 표현할게요. 자,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요? 빗변. 그다음에 여기가 세타니까 세타에 마주보는 변은 높이, 즉 사인 값.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빗변분의 이게 사인 세타니까 결국은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되니까 요 길이가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이제 표현할 건데 여기 길이 표현하는 방법이 뭐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 성질 이용하는 거. 이게 하나. 근데 이렇게 봐도 되잖아. 잘 봐. 어차피 이 각을 알아. 내가 표현을 해놨어. 그 표현의 문제인데 뭐라고 표현해놨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 아니야? 이거분의 이거가 뭐야? 탄젠트잖아.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잖아. 그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써주고 곱하기 2 사인 제곱 세타. 이거죠. 됐어요? 그럼 끝났네요. F세타 갑니다. F세타는요. 식 표현하면 요게 높이 밑변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얘랑 얘랑 곱하니까 4 사인 4제곱 세타. 뭐 근사하셔도 돼요. 근사하셔도 되고 얘 써주시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데 결국 삼각함수 극한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0인자잖아요. 0이 되니까. 그죠? 근데 얘 보세요. 얘 0으로 보내봐. 얘 0으로 보내면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없다고 쳐도 돼.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이라고. 알겠니? 아, 그럼 결국 뭐야? 요만큼 남은 거야. 요기까지. 이게 F세타예요. 그럼 F세타의 0인자는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G세타 찾자. G세타 어떻게 찾았어요? 라고 하시면은요, G세타 찾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요거 평가원 기출에서도 몇 번 나왔어. 잘 봐. 이상한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도형. 기본 도형이 아니야.
선생님 삼각형인데요? 그래도 이상해. 왜? 공식이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얘를 쪼개서 합치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빼거나 아니면 인접한 부분의 공통 부분의 차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요런 얘기가 평가원 기출문제 풀면서 쌤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 테마가 뭐야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테마는 이거야. 이거. 근데 여기서 뭘 쓴 거야? 이거 쓴 거야. 지금 첫 번째에서는. 그럼 두 번째 뭐 쓸 거야? 이거 써보자. 되니? 이거 써보자. 잘 봐. 이렇게 보여야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큰 삼각형. 요 삼각형에 대한 이쪽 각의 이등분선도 똑같아요. 그러면은요. 이 길이를 알거든. 1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알아. 2sin 세타라고. 그러면 여기를 그냥 1, 여기를 2sin 세타라고 써놓고 잘 봐. 보라색 요 부분의 면적 내가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서 요 부분을 전체에서 요만큼을 차지합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G세타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G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삼각형 OSP라는 것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OSP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비율 관계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OSP의 넓이를 구하러 가볼게요. OSP 넓이는 그러면 요 길이는 끝났어. 요 길이는 알아. 얼마니? 1이요. 요 길이 1이야. 그지? 그럼 잘 봐. 요 길이는요, 선생님? 에이, 요 길이도 너무 쉽다. 요거 뭐야? 탄젠트잖아. 큰 삼각형. 똑같네. 닮음. 그지? 요각을 아까 해놨잖아. 요각 해놓은 거 써야지. 그럼 요각 해놓은 게 뭐였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요. 그럼 보세요. 1분의 얘죠. 1분의 얘야. 그러니까 뭐가 돼?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요각만 표현해주면 되네. 요각. 그지? 요각 얼마예요? 요각 얼마일까? 요거 표현하는 거. 요각이 잘 봐. 얘들아, 요 아까 노란색 삼각형 있죠? 요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 이등변이요. 그럼 얘가 이등변인데 요각이 얼마였냐면 요거 합친 각이 요각이 얼마였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각이랑 더해요. 그럼 2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니까 이 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2세타네. 그지? 전체가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분홍색 각은 얘는 90도에서 2세타 빼준 거죠.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게요. 삼각형 OSP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탄젠트 일단 식은 다 써줄게.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근데 실전에서는 뭐 이거 다 쓸 필요 없지. 1이라고 처리하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곱하기 각이 뭐야? 저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뭐야? 코사인 2세타네.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잘 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쓸 거라고.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쓰면 요 전체 비율이 얼마야? 요 전체가 1 더하기 2사인 세타죠. 그럼 1 더하기 2사인 세타분의 얼마? 2사인 세타만큼을 차지해요. 라고 가시면 되니까 그럼 얘는 1 더하기 2사인 세타분의 얼마가 돼요? 2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날릴 거 날릴게요. 날아가고요. 날아가요. 어차피 다 1대니까. 그지?
그럼 얘만 남거든? 근데 얘도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요거 0이 안 되죠. 그죠? 얘가 0 되니까 분모가 0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 1이야 그냥. 됐어? 그럼 얼마 남아? 2 사인 세타 요거. 그럼 이거 약분되네. 사인 세타 하나 남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식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 자리에 f 세타 오죠. 그럼 분모 자리에 f 세타 오니까 2 사인 4개. 여기는 사인 1개.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3개 채워준 거지. 됐죠?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고요. 여기다가 100 곱하시면 되니까 50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29번 문제가. 많이 이제 G세타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F세타 구하는 것까지는 그냥 이거 가계이등분선 해가지고 뭐 변 적당히 표현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근데 이런 스타일의 도형을 참 평가원이 좋아해요. 한 2, 3년 전에도 2, 3년 전에는 이게 이제 4분원 말고 반원 갖다가 이런 문제 계속 나왔었거든, 평가원에서. 6월 달에도 나오고 9월 달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왔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이제 만약에 29번 문제가 딱 9월 달에도 이제 뭐 비슷한 삼각함수 극한도형인데 거기서도 약간 가계이등분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럼 수능에서도 가계이등분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냥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알겠죠? 이제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알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나마 미적분이 무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나오는 주제는 없었다는 거. 몇 번 봤던 주제들 나왔다는 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갈게요. 마무리. 자, 30번 풉시다. (30번은) 다시 풀어보니까 좀 풀렸어? 풀렸어? 출제 의도 뭔지 알겠어?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냥 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잘 봐. 30번 문제는요. 일단은 초월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초월함수 그래프 문제고요. 초월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요새는 초월함수 그래프가 막 되게 어렵고 복잡한 그래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치 3차 함수 그리듯이 개형 정도만 파악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이 30번 문제에서도 나왔죠. 양수 A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 함수 식이 gx라는 함수가 얘를 써보면 문제의식을 이렇게 보셔야죠. 자, x제곱 마이너스 ax라고 써지고요.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많이 그려봤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식도 많이 봤었어. 자, fx랑 그 다음에 f 프라임 t 곱하기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ft 요거.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곡선이죠. 요거는 뭐예요? t에서의 x가 t에서의 접선이요. 그러면 변수가 누구예요? t예요, t. t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 그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를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즉 여기서 출제한 30번에서 출제한 건 뭐냐면 이 곡선과 접선의 교점의 개수를 출제한 거야. 곡선과 접선의 개수. 근데 쌤이 그 트리니티 프린트에서 도함수의 활용 프린트에서는 뭘 많이 했었어? 곡선 밖의 점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하필 접점이 나왔어요. 네, 하필 접점이 나와서 그런데 똑같은 논리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그래프 그려놓고 점 옮겨가면서 교점이 어디가 생기는지 관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경계에 대한 관찰이에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사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당연히 아셔야 돼. 알겠지?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해 줬잖아.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 왼쪽 부분은 다항함수처럼 그리다가 오른쪽 부분은 끝 모양만 맞춰주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는 2차 함수처럼 그렸다가 결국은 x축에 접하게끔 점근선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거의 접할 듯이. 그죠?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미리 설명을 하자. 경계. 접선에서 경계.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접선 문제 설명하면서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경계 뭐라고 그랬어? 제일 특이하네. 예. 됐니? 제일 특이하네. 5월달 리투스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주제죠. 변곡접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언제? 극점. 극대극소. 왜냐면 극대극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원함수의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해서 경계에 대한 후보들을 이 정도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래프 관찰하셨으면 조금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좀 빠르게. 자, 해볼게요. 자, 가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갑니다. 0, A 잡고 자, 변곡점 그릴게요. 바로 변곡점이고요. 대충 변곡점이고요. 그래서 아예 변곡 접선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니? 변곡 접선을 그려놔? 경계를 하는 거? 왜냐면 이런 생각은 가지셔야지. 잘 봐. 여기가 극점이고요. 여기가 극점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밀고 내려올 거냐면 이쪽에서부터 접선을 밀고 내려올 거야. 그럼 잘 봐. 첫 번째 경계 요 지점. 자, 이쪽에서 접선이 와요. 그럼 접선 오는데 다 교점이 몇 개야? 일로 밑으로 쭉이니까 이쪽은 다 몇 개야? 한 개죠. 그지? 그럼 이쪽은 다 한 개니까 얘는 뭐야? 그냥 한 개라고 쓰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요 지점 관찰할게. 여기도 몇 개야? 여기도 한 개가 돼요. 그지? 그래서 여기도 한 개야. 근데 잘 봐. 여기를 넘어가서 접점이 이제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러면은 여기 접하고 이쪽을 통과하는 구조가 되니까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어디까지? 변곡점까지. 그지? 그래서 요 부분 변곡점까지 요 부분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됩니다. GT가. 됐어요? 2개가 돼. 자, 그 다음에 잘 봐. 변곡점에서는 교점이 몇 개일까요? 라고 생각해 봐야죠. 변곡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 뚫고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으로 쭉 가니까 이쪽과 왼쪽과 오른쪽에서 둘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몇 개? 1개. 됐니? 1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요 부분 여기 몇 개일까 생각하시면 여기서 접해. 그럼 이렇게 접해 들어가거든? 이렇게 접해 들어가. 여기 몇 개야? 2개야. 그 다음에 극점 갈게요. 극점. 여기 극점. 여기 몇 개야? 여기 2개야. 자, 근데 여기 가볼게 이제. 여기 몇 개일까요?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접선이거든? 그러면 변곡점이니까 여기가 또 변곡점이니까 요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코끼리처럼. 미끄럼틀처럼. 그지? 그럼 여기서 접하는 게 요렇게 살짝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뚫고 지나가니까 여기서 하나 만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만나? 그리고 어디서 만나? 이 위에서 하나 만나. 그러니까 여기 몇 개야? 요 사이는. 여기는 3개가 돼요. 우리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 나왔다고 그래서 맨날 그 가우스 함수 같은 거 그릴 필요 있어요? 없다니까요. 필요하면 그려야 돼. 필요하면. 알겠어? 근데 내가 미적분 해설지를 내가 안 봤거든? 해설지를 안 봐서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 아마 그릴 수도 있고 뭐 보통 해설지는 좋아하니까 그래프 다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결국 관찰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관찰 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가볼게요. 그럼 여기 3개야. 여기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여기? 별표 친데. 변곡점. 두 번째 변곡점. 몇 개니? 2개죠. 이렇게 통과해서 2위에서 하나 만나고. 얘 2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 여기. 여기는 똑같아요. 요렇게 접하면, 여기 접점, 여기 통과하고, 저 위에 통과하고. 그래서 여기 몇 개? 3개까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 해석할 건데, 문제 조건 2개예요. 자, 하나 갈게요. 첫 번째. G, 5가 리미트 X가 뭐였니? 리미트 X가 미안. T가 5로 갈 때, GT가 5래요. 그러면 이건 이런 얘기네. 함수값 극한값.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해석하는 능력을 좀 기르려면 그냥 단순히 문제 풀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자꾸 한글로 읽었으면 좋겠거든. 니네는 근데 한글로 안 읽고 그냥 대충 느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글로 읽어보라는 거야. 왜냐면 수식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수식으로 줘, 니네한테. 그 수식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국어적인 표현으로 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라고. 연습하실 때. 그럼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체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딱 봤을 때 이거구나. 니네가 편한 용어로 자꾸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린 구간 2, 3이다. 이런 것도 그냥 2, 3. 니네가 편한 표현으로 바꾸는 거야. 2보다 크고 3보다 작네? 이런 식으로. 그래야 문제가 조금 이지해져. 니네랑 좀 편해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올해 22번이잖아요. 6평 22번. 6평 22번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식은? 거지 같아요. 이게 뭐람? 일단 루트 안에 gx 제곱이 절대값 들어가고 gt 제곱 들어가는 순간에 디스커스팅 이렇게 되는 거야. 역시 평가원이군 이러면서. 근데 그 식을 내가 어제 이제 또 질문해가지고 나 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할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봐. 루트 절대값 g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k제곱.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gt가 상수니까. 그렇잖아. 그럼 이거 어때? 편하다니까? 니네 이런 문제 보면 뭐 하고 싶어? 유리화해야지. 그죠? 이런 표현들이 평가원에서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에 자꾸 속아 넘어가면 니네가 맞출 수 있는, 충분히 니네가 맞출 수 있는데 괜히 그 시험이라는 거에 위축돼가지고 쫄아가지고 맞을 것도 틀린다는 거야. 작년 것도 똑같아요. 작년 9월 22번 기억나세요? 작년 9월 22번? 미분계수 문제? 이렇게 써있잖아요, 식이. 정확히 기억은 기억을 다시 되살려봐야 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g, x 플러스 h, a 플러스 h였나?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절대값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작년 9평 22. 이거 미분계수 문제라니까. 이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니네 이러면 편해지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러면 어때? 세상 편안하지. 나 아는 식. 그거랑 똑같다니까? 왜? 이거를 뭘로만 바꾸면 돼? 절대값 g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쫄지 말고 이걸 px라고 바꿔보면 그럼 p, x 플러스 h 마이너스 px 이거라니까? 그럼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니네가 선물 상자를 시켜. 뭐 랜덤박스 같은 걸 시켜. 니네 이거 포장 뜯을 때 막 니네가 사고 싶은 거 샀어. 막 남학생들 막 뭐 컴퓨터, 태블릿 뭐 해가지고 막 택배가 왔어. 그럼 니네 뭐부터 해? 칼 들고 찢어서 가잖아. 똑같은 거야. 누가 안에 뾱뾱이부터 빼? 박스를 안 뜯었는데 안에 뾱뾱이부터 뺄 수 있냐고. 없다니까? 모든 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단계 순서가 있는 건데 표현이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 GT라는 것은요 결국 상수였단 얘기예요. GT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GT가 의미가 있는 숫자였으면 22번 문제에서 뭐뭐뭐를 GT라고 하자 이랬을 거라고. 얘처럼 얘는 GT의 의미를 부여를 했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실근의 개수. 그럼 실근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지. 이건 GT가 의미가 있는 거야. 즉 함수란 얘기야. 근데 GT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그건 뭐야? 상수야. 이것도 이런 것부터가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라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 나도 풀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나도 처음에 봤을 때 나도 쫄아요.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들은 또 시험장에 가잖아. 시험장에서 본 거 아니야. 야, 모의평가 보는데도 긴장이 이렇게 되는데 수능장 가면 더 긴장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니네가 가장 받아들이기 편한 표현으로 자꾸 연습을 하라고. 센 말은. 결국 수학이라는 것의 문제의 핵심은 해석의 문제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거 뭐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을 더했을 때 5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딱 읽는 순간에 뭐라고 돼야 돼? 이거 딱 읽는 순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5구나 이거야?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잘 봐. 연속이라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그죠? 그럼 개수에 대한 함수잖아 지금. 개수에 대한 함수는 무조건 개수가 자연수야. 0이 없어요 여기는. 그죠? 0이 없으니까 자연수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자연수 두 개 더하면 무조건 짝수예요. 그죠? 근데 얘 무슨 수 나왔어? 홀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t는 5라는 건 5에서 뭐야? 불연속이란 얘기야. t가 5일 때. 그죠? t가 5일 때 불연속이란 얘기야. 왜? 똑같지 않단 얘기거든. 5개니까. 5라는 얘기는.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거의 개수와 이거의 개수를 더했을 때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럼 5개가 나오면 돼. 그럼 가장 유력한 게 뭐야? 1, 4. 4는 없어. 내가 세놨으니까. 4는 없다고. 그럼 뭐야? 2, 3. 그럼 2, 3 되는 지점 어디지? 여기네. 함수값 뭐야? 2. 그지? 극한값 뭐야? 3. 됐죠? 오케이?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안 되죠. 왜? 2개고 3개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이 지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극한, 좌극한 표현이 아니잖아. 그럼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좌우극한이 같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3개, 3개로 똑같고 2개가 되는 거니까 이게 변곡점이 5구나.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첫 번째. 요 문장의 의미. 여기 변곡점이 5구나. 됐어? 그 다음에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뭐래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 지점 찾으란 얘기 아니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 지점?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 어디예요? 좌우극한 다른데? 찾읍시다. 여기. 색깔 좀 다른 색깔로. 마무리 할게요. 여기. 좌우극한 달라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좌우극한은 똑같아요. 함수값이 달라요. 변곡점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디? 여기. 그지?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극점이야? 극값이야? 극점이야? K압이죠? 네, 극값을 갖는 지점. 즉 뭐예요? G'X가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의 합. 됐나요? G'X가 0이 되는 지점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G'X는 미분하셔야죠. GX 미분하셔야 되니까. 알겠어? 어? 나 저거 왜 GX라고 써놨어? 미쳤네. fx죠? 난 저거 보고 대답했는데. F'이죠. F'X가 0 되는 지점. 그러면 이거 미분하셔야 돼요. 미분하셔야 되고요. A값만 찾으면 되잖아. A값. A값 어떻게 찾아요? A값은 미분 2번 하셔서요. 5가 0 되는 지점 찾으시면 되죠. 20. 변곡점이 5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A값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계산하실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F'X인데 요거 계산해 볼게. 요거는 저거 미분하시면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쓰시고 그대로 한번 갖다 쓰시고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하나 쓰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미분한 거죠. 저 미분한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은 미분한 거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미분한 함수죠. 도함수. 그럼 요거 정리해보면 요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고요. 곱하기 요게 마이너스 빼자. 마이너스 빼고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뺐죠. 마이너스 뺐으니까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0 되는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얘가 0이 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0 되는 값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이거죠. a 플러스 2예요. 근거계수의 관계 쓰시면. 됐습니까? 오케이. 확인하시고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6이 나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지? 그러니까 어때요? 30번 치고 괜찮아요. 할만해요. 알겠어요? 오히려 28번 해석이 내가 봤을 땐 좀 더 어려웠다고 봐요. 30번은 문제 자체가 그냥 정확하게 나올 만한 거 나왔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6평 해설 마치고요. 6평 해설 마치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시험 보느라